여러분이 이제 인사말은 좀 들으셨으니까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요, 간단 명료한 질문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 준비됐나요? 우리 여기 백성 마이크 준비됐나요? 저는 감독님이랑 송혜교 씨한테 질문 있는데요. 우선 감독님한테는 영화상 보면은 피해자들이 이제 가해자들의 정보를 모르게 법적으로 돼 있다는데 그게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그런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송혜교 씨한테는 만약에 극중 인물 다혜는 그 남자친구를 죽인 범인을 용서했잖아요. 저라면 용서를 못할 것 같은데 송혜교 씨 입장이라면 용서하실 수 있겠는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우선 송혜교 씨가 답하고 감독님이 지금 질문의 의도를 조금 이해를 못하셔서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저도 약간 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제 약혼자만 생각했을 때에는 당연히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소년범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미래가 창창한데 제가 거기서 발목을 잡아버리면 어두운 미래가 돼버리니까 그 소년한테 죄는 지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소년범의 입장을 좀 생각한다면 좀 마음이 흔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쉽게 용서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도 알 수 없고 이게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번에 작업 준비하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뭐 강도 사건이든지 경찰 수사가 딱 개입되면서부터는 그 사건의 주체, 그러니까 이 피해를 당한 주체는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마 피해자거나 유족이라도 그 사건으로부터 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사건과 무관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식으로 기소유예가 됐는지, 기소가 됐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재판이 진행 중인지에 대한 정보를 젓가락 피해자 유족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그거를 알아보려고 조사를 하거나 어디 관청에 찾아가거나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럴 때마다 항상 쉽게 뭔가 이 사람이 사건의 제일 주체자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거나 뭔가 좀 수월히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 사건에 대한 피해자 입장은 국가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영화 속의 지민이라는 학생이 이제 끝에 가서는 자살을 한 건지 아니면은 아파하다가 죽은 건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일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 감독님 생각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민이라는 학생이 그렇게 되고 나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아예 얘기가 안 나오고 이제 송혜교 씨가 맡은 역할 주인공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결말을 내리신 건지 보여줄까 말까는 많이 고민을 했던 문제였는데요. 제 혼자의 욕심으로는 오히려 정확하게 상황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 관객들에게 더 많은 생각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뭔가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기대를 포기하고 산다면은 정말 어쩌면 건강이 좋아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또 희망을 갖고 싶었고요. 아니면은 죽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그 가족들의 그 뒷얘기를 보여드리지 않은 거는 지민이가 어떤 식의 결말을 맞아도 이 부모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회의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보여주기보다는 지민이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의 위선과 허구를 깨닫고 용서의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는 다혜를 보여주면서 영화를 끝나는 게 더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앞에 분들하고 질문이 비슷한데요. 남지현 씨가 만약에 이제 지민이 양 같은 그런 경우라면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하고요. 저라면 용서할 수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네. 저라면 용서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 그런 경우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쩌면 저는 약간 지민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거든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민이가 실제적으로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지민이와 같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민 양이 그 영화 속에서 판사 아버지한테 그냥 구타가 아니라 성폭행당하는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강수현 씨가 기자회견 때 제가 준비해준 원고를 거의 읽다시피 했는데 강수현 씨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고 제가 프로그램 이전에 20년간 영화평론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 끝나고 영화평론을 접을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거는 성폭행이 아니라 구타였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해. 자. 저 혜경 누나한테 질문을 여기 잘 적은? 안 들리고 12년 동안 혜경 누나 많이 어리시네요. 네, 그런데 그 혜경 누나 이때 동안 작품을 보면요 풀하우스 이후로 이제 선택하신 작품들이 좀 그 전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그 작품 선택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 꿈이 드라마 PD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꼭 출연해 주세요. 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꿈을 이루십니다. 네. 배우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때는? 그래도 영원히. 제가 작품 고르는 기준은요,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흥행이 당연히 중요하죠.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다른 배우들처럼 뭐 200만, 300만, 400만 배우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흥행도 흥행인데 저는 일단은 제가 먼저 그 캐릭터를 진심으로 연기를 해야지만 보시는 분들도 와닿고 같이 그걸 느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만일에 그냥 흥행만 따라서 그냥 마음에 아닌 캐릭터를 그냥 거짓으로 연기를 한다면 그것도 고스란히 다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를 믿고요. 제가 믿고서 고르는 시나리오 그리고 캐릭터를 이제 골라서 작품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풀하우스 이후에 작품들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그런 식으로 가려고 굳이 그런 작품들만 고르는 거냐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그냥 정말로 제가 흐르는 대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림이 나왔어요. 네. 먼저 주십시오. 여기 제일 먼저 든 요 친구한테 넘기겠습니다. 진짜 소년을 용서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다혜도 지민이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그 뒤에 상황을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마음이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쉽게 모든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한 용서가 정말 잘된 용서가 아니었다는 거를 지민이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아마 약혼자가 죽은 거는 마음이 아프고 그러겠지만 그걸 알기 전보다는 그걸 깨우친 이후에 다의 삶이 더 편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꼭 네, 만들어야겠다는 그 감독님 생각이 첫 모티브가 뭐였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금은 폐간이 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조그만 그 소 잡지를 즐겨봤었는데 거기서 어떤 외국인이 쓴 칼럼인데 용서도 때로는 죄가 된다라는 짤막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글을 읽었을 때 좀 시각이 많이 바뀌는 느낌을 받았고 그전에만 해도 저도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뭔가 무조건적인 용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가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언젠가 집으로 이후에는 이 작품을 써야지 만들어야지 하고서 데뷔 전에 시나리오를 세 번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좀 구성안이랑 다 잡아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끝난 이후로 정말로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얘기를 집어넣고 싶고 또 그 당시에 사형 폐지 운동이 또 우리나라에서 한참 또 일어나고 있었고 그랬을 때 어디 저 중심부에 유가족들이 소외되고 있을까? 정말 유가족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정말로 사건 피해자들은 제3자가 되어버리는 이 현실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저렇게 종교인들이나 제3자들이 남의 상처에 대해서 함부로 용서를 쉽게 말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것으로 생각들이 많아져가지고 꼭 이런 얘기를 한 번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궁금한 거는 감독님이 뽑는 최고의 명장면이 뭔지가 궁금해요. 특히 찍고 나서 이 장면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한 장면이 어떤 건지. 안녕하세요. 최고의 명장면이요? 이 영화. 네, 그게 지금 오늘에서요? 네네. 닭살.
학살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영화 시나리오를 딱 끝내고 촬영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뭔가 제 작품을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계속 사소한 것에 얽매여가지고 뭔가 계속 그런 것들이 성에 안 차면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면서 끌어나가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하루며 녹음 끝내고 이렇게 프린트가 나와서 영화를 보면은 뭐 명장면이라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저거 저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거 너무 창피하다. 저거 왜 저랬지? 돈만 많으면 다시 찍고 싶어. 다시 찍고 싶어.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저는 여러분들도 촬영 현장을 좀 아시겠지만 저는 데뷔작 때부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촬영장에서 현장 편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은 감독님들이 다 현장 편집을 하시거든요. 막상 찍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편집을 해보시고 커트를 조금 더 늘리시거나 폰트를 조금 수정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예산보다도 그 짓을 거기서 하고 있으면 모든 장면을 계속 다시 찍고 제 성격이 너무 과거지향적이라서 그 소심한 성격을 제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현장 편집을 아예 안 하고 그리고 영화가 다 촬영을 크레인컵 할 때까지 제가 찍었던 장면을 단 한 번도 보질 않아요. 그래서 편집실에 가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쫙 보거든요. 그때 눈에 거슬리는 게 90%라도 어차피 다시 찍을 수 없으니까 어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자. 딱 이런 마음이 돼야지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의 대답이 명장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가장 애정을 드리고 했던 장면이 여기 혜교 씨랑 지연이 양 있지만 불쾌하게 듣지 말아요. 근데 내가 시나리오상으로 가장 애정을 놓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후반부에 나오는 소피아 자매가 운영하는 카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혜가 찾아갔을 때 소피아 자매가 다혜에게 어떤 상당히 치유의 길을 열어주는 그 대사들 그 대사들이 저는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혜가 소년범을 향해서 셀프 카메라 찍을 때 그때 하는 말 결국은 지연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지 못하고 소년범한테 해주는데 전 소년범과 그 지민이가 이란성 쌍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똑같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어떻게 푸느냐 제3자한테 푸느냐 나 자신에게 푸느냐 거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민이한테 해주는 말을 결국 소년범한테 해주면서 자기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소피아 카페 씬이랑 마지막에 다혜가 찍는 셀프 카메라 씬을 전 제일 좀 힘을 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